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로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진화하면서 관련 기술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능형 이동수단을 모빌리티라고들 합니다. 그중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볼트모션의 남기영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현재는 친환경 소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저희 형태 공장에서 개발, 생산, 그다음에 그 제품으로 렌탈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소형. 소형이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형이면 저희는 현재 전동 킥보드는 좀 크고요. 현재 전동 킥보드는 350W, 500W 정도 사이즈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크고 바퀴도 크고 그래서 저희는 출력이 2000W 이상 하는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대개 출퇴근용 아니면 어디 근교를 왔다 갔다 하는 용으로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어느 정도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현재는 최고 수요가 많은 데가 출퇴근용. 그쪽이 수요가 제일 많고요. 저희 현재 제일 수요가 많은 데가 주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둔하는데 현재 평택에 상당한 이 숫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군인들하고 가족들하고 컨트랙터를 합치면 아마 4만 명 정도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험프리 기지구 안에 상당한 크기가 넓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이 전기 스쿠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건 지금 전기차. 네. 세단형 전기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는 전기차가 아니고 거진 2발 아니면 3발짜리 제품이라요. 네. 무게로서 보면 거진 10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사용자가 1인용 사용자이기 때문에 가볍고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전기차를 만들어 오신 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었다고 하던데요. 처음 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시작한 지가 1999년도부터 시작했고요. 1999년. 네. 그때는 최초 개발 아이템이 전기 모터였었고요. 네. 그때 무슨 모터를 개발했냐면 히토류를 쓰지 않는 이 브러쉬레스 DC 모터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년이 되니까 이제 빛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즘에 중국의 히토류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히토류를 안 쓰는 모터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배터리 시스템, 그다음에 모터 컨트롤러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죠. 저희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도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죠.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그래서 2006년도, 2008년도에서는 T3라는 제품을 갖다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경찰 마켓으로 초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기만 해왔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 취미도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시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정도면 해볼만 하구나. 그래서 원래 제 취미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집에 여러 가지 연장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초기에 있는 차를 갖다 다 빼고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유는 저한테는 간단했어요. 이 자체가 엔진에서 전기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 문제도 있고 매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먼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했죠. 네. 그럼 99년에 그 처음 그 전기 이 오토바이를 네. 만든 거는 여기 한국에서 만드신 겁니까? 미국입니다. 아, 미국에서 만드셨군요. 네네. 네. 어디 미국에서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초기에는 저희가 전기 모터를 개발했으니까 그걸 시험으로 해서 초기에는 이 혼다 차를 중고차를 사서 저희가 안에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을 다 드러내고 다 이 배터리하고 모터를 집어넣고 주행 시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해보니까 그게 한 2003년도 학교 끝나니까 제가 한 10년, 15년이 빨랐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미국에서 지금 재미교포로 미국에 사시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네네. 네네. 그때는 다른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업 하면서 취미 사업이랄까? 미래 사업에서 미리 좀 투자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경찰에도 납품하고 했다면서요? 네네. 최초가 이제 아무래도 경찰 쪽에 들어가면 이 마케팅이 쉬워지니까요. 처음 들어간 데가 이제 LA 경찰, 그다음에 LA 셰리프, 그다음에 이제 뉴욕 경찰. 네. 그래서 주로 메인 경찰 쪽으로 타겟했고, 네.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항 쪽으로 들어갔죠. 아하. 네. 그러면서 엄청난 그 미디어 익스포저를 받았죠. 아. 그래서 TV에 나온 것만, 뉴스에 나온 것만 제가 볼 때는 한 100번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아이템이 특별하다 보니까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그렇군요. 맨인 블랙 3도 나왔고 자세히 보시면 네,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언맨 2도 나왔고 가끔 드라마 보면 가끔도 나와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 99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전인데 네네. 그때 개발된 스쿠터 형태인데 네. 이 스쿠터 전기 스쿠터가 굉장히 인기를 모았군요. 그렇죠. 경찰하고 경비, 군대에서는 인기를 좋았죠. 이래서 그 남기영 대표님 하면 네. 생각난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아무래도 전기 스쿠터, 퍼스널 모빌리티의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두 개겠지요. 네. 그러면 전기 스쿠터 처음에 그 99년에 만들었던 전기 스쿠터는 네. 어느 정도 가는 그 항속거리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가는 거였나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쿠터 아니고 전기 오토바이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3발짜리 전기 오토바이를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 BMW하고 같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BMW. 네. 자동차 BMW 회사인데. 디자인웍스라는 그 캘리포니아 그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BMW와 같이 개발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3발짜리 전기 오토바이를 개발을 끝냈어요. 딱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상용화하려고 알아봤더니 미국 경찰에서는 앞에 두 바퀴를 쓰지를 못합니다. 두 바퀴를 쓰지 못한다?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차들이 막 막혔을 때 이 차선 사이로 싹싹 빠져나가야 빼져가야 되니까. 차선 사이로 빠져나가 되니까 네. 두 바퀴는 앞에 두 바퀴는 안 되고 그냥 보통 오토바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그 두 개의 바퀴가 있고 네. 3륜차 형태로 되어 있던 그렇죠. 3륜차 되었죠. 형태로 되어 그게 있었군요. 그게 세이프했으니까요. 아하, 네. 그랬군요. 현재 그런 3륜차 오토바이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네. 현재는요. 근데 이제 미국 경찰들은 이렇게 사이길로도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걸 오토바이 제가 모른 형태가 거지. 돼야 네.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다시 이제 바꾸게 된 거였네요. 바꾸질 않고 제가 거기서
미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오히려 그거보다 도시 포트롤용. 지금 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플로리다나 더운 지방에 경찰들이 걸어서 포트롤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탈거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때 나온 게 그 S라는 회사에서 두 발짜리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좋았는데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엄청 큰 사고가 나서 안전성이 문제가 안전성이 문제 있죠. 결국은 그 회사 그 사는 회사의 CEO가 그거 타다가 낭떠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미국에서는 그 경비하고 경찰은 저희가 남은해 시켰죠. 그 T3로요. 그래서 만들었던 전기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가졌다 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타보기도 했나요? 네네. 네. 그 자세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 한 번은 미국 체어리 이벤트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가 와서 한번 타보자 그래서 한번 태워준 적이 있죠.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네? 아주 재밌다 그러던데요. 네. 그때는 저 테슬라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08년도 정도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창기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군요. 그렇죠. 네. 네. 레드 헤링이라는 잡지, 자동차 잡지? 네, 그런 이제 어워드가 있죠. 어워드가 네, 있나요? 네, 어워드가 있죠. 그게 뭘 수상을 하셨던? 네, 2014년도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제가 나오고 나서 수상을 받아왔고요. 네. 그래도 재밌는 게 그걸 제가 만든 게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2013년도까지 14년도까지 수상을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디자인이 그때까지 유용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네.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전기 모빌리티가 아주 일반화돼 있지 않을 때 전혀 일반은 안 됐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를 이제 시작한 건데. 네. 그래서 중간에 그 미국에서 계속 성공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하신 건 아닌 어떤 모양이죠? 이 초기 디자이너로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물건은 잘 팔렸어요. 네. 문제는 가격이 그때는 배터리 가격도 비싸고 모든 전기 모터도 비싸고 그래서 원가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가를 갖다가 타격 원가가 있었는데 볼륨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원가를 못 맞춰갖고 마진이 없었죠. 결국은요. 그래서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제가 다시 새로운 개발하는 게 그거를 보관해서 가격도 낮추고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조립하기 심플하고 그다음에 만들기 간단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새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에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제 한국에 건너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2012년도에 그쪽에 IMAX 상장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를 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네. 한국에서도 원래 사업을 좀 하고 계셨던 모양이군요. 한국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동 통신 사업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또 한국에서도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또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3년 들어와서 다른 사업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7년, 18년부터 새로운 T3를 개발을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저가용 스쿠터를 개발해서 임대를 시작했죠. 네. 근데 왜 임대를 하신 건가요? 판매를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40년을 제조업을 해보니까요. 40년을 사업을 하면서 제조업도 해보고 서비스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 서비스업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은
물건을 사서 제조해서 이익 붙여서 만들고 팔아야 되는데 서비스업은 한 번 만들어서 계속 먼트리 인컴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스쿠터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40만 원 정도 남아요. 아하. 네. 근데 저희가 임대를 주면 거진 3개월이면 4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직접 제조를 해서 임대를 하니까 마진이 많죠. 중간에 한 번 끼면 아마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업을 제조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고 해봤는데 현재는 렌탈 사업이 제가 어떤 사업하는 것보다 최고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 근데 뭐 다른 대도시도 많고, 네. 뭐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뭐 부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네. 평택에서 주한 미군 분들만 이렇게 좋은 렌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 마케팅 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가깝고요. 가깝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S를 저희가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24시간이면 거진 AS를 해주든가 바로 대치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판매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AS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유지보수 유지관리요. 네.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장이 나든가 뭐 방구가 나든가 AS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보다 AS망을 갖다 먼저 구축을 하고 그 구축을 안 해놓으면 아무리 판매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또 많은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어요. 중국에서 오고 뭐 여러 나라 많이 와 있는데 유사한 제품들이. 유사 제품들, 네, 네.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와 있어요. 네. 근데 AS가 꽤 힘들고 보면 한 1년, 2개월 타면 다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AS망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AS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익스팬드 안 한 이유가요. 평택 익스팬드 안 한 이유가 그 에리아를 가기 전에 몇 대 정해놓은 에리아가 있어야 한 게요. 근데 가기 전에 AS 구축을 갖다 해놓고 들어가야죠. 판매만 하고 임대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주한 미군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저희는 가게를 무인 가게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를. 네. 네. 무인 가게로 하고 그 안에 디스플레이 돼 있고 전화번호 있고 그 안에 그다음에 저한테 문자나 텍스가 오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인스트럭션이 다 갑니다. 네. 그래서 다 서류들 다 하고 딱 한 번 만납니다. 임대해 줄 때요. 네. 그다음에 리턴할 때도 셀프 리턴이라 리턴도 자동 리턴입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이 와서 네. 서류 같은 걸 다 쓴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인도할 때만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온라인을 해서 네.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인도할 때만 만나고 인도할 때만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트레이닝시켜주고, 네. 네. 가져가서 네. 사용한 만큼 사용하고 네. 다시 본인이 알아서. 알아서 가게는 24시간 오픈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뭐 간단하군요. 그렇죠. 요즘엔 인건비가 제이고 그럼 그분들은 대개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군 이제 그 막사 네. 아니면 자기 그 베렉스 주거지에서 네. 일터까지 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일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식당도 가야 되고 식당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식당 갔다 다시 베렉스 와야 되고 그다음에 PX도 왔다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안 그러면 택시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500불, 600불씩 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한 분들은 상당히 진짜 와서 한국 와서 진짜 돈도 많이 세이브하고 상당히 유용했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 예를 들면 좀 거점들을 서울에도 만드셔가지고 네. 거기 AS망을 좀 말씀하신 대로 무인 그 시스템을 만들고 네. 하면 대학가나 뭐 이런 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여력이 없어요. 아, 평택만 해도 저희가 모자라요. 모자란다는 건 생산해내는 그 거기에 지금 평택에 고덕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 때문에 6만 명이 와 있고요. 네. 지금 미군들이 4만 명이 와 있는데 그
그 10만 명만 해도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그 삼성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도 그분들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지금 몇 개씩 나가 있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네. 거기 필요한 그 물량만큼도 지금 생산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네네. 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니치 마켓이죠 여기. 네, 특수 마켓이죠. 네, 네. 그렇지만 쉬운 마켓은 아니에요. 이게 24시간 AS도 해야 되고, 네. 이게 체계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페이먼트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광고가 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현재까지는 입소문으로 거진 나갑니다 이게. 광고도 안 하시니까. 광고도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직원도 없고 광고도 없고요. 예,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미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쓰시던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이 거점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일단은 한 군데만 잘해야지. 네. 실제로 그 이름이 뭡니까? 이 우리 그 제품 이름이? X2라 그럽니다. 제가. X2. 네. X2를 타면 어떻습니까? X2를 진짜 제가 타본다고 생각하면 네. 예를 들면 뭐 시동을 거는 거, 뭐 시동 거는 것도 없고요. 뭐 키만 키고 그냥 액셀만 당기면 갑니다. 아 시동을 켜면은 그것은 이 뭡니까 모터를 네, 파워가 들어오는 거죠. 건가요? 네. 그러면 모터가 구동이 되고. 네. 그럼 그건 역시 배터리의 힘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배터리 아. 힘이 가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탈착형이라 뺐다가 충전해서 다시 낄 수 있고요. 아 그럼 네, 제가 모자라면 어떤 군인들은 배터리를 2개 림드해서 2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충전할 필요가 없이 네. 충전된 걸 갖다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굉장히 네. 간단하군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네. 가격도 안 비싸고요. 가격도 안 비싸고.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많이들 쓰고 있어서 네. 사실은 그런 그 공업단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대학교 출퇴근, 대학교 공업단지. 네. 네. 그런데 특히 주거 지역에서 5km 내 네. 출퇴근용, 그다음에 주차 해소요. 그렇겠네요. 네. 주차는 네. 거의 필요 뭐 특히 저 고덕 같은데 삼성 현장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마 전국에 있는 오토바이 탈거리는 아마 몇천 대는 다 모여 있을 겁니다. 킥보드부터 전기 자전거, 자전거, 뭐 이제 안 굴러가는 이제 이 스쿠터, 전기 스쿠터, 뭐 가솔린 스쿠터 가보시면 진짜 몇천 대가 거기 주차돼 있습니다. 여성들이 타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성들이 사실은 자전거나 뭐 또 이런 오토바이 쉽게 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 모든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 상당히 타기가 쉽습니다. 네. 네. 여성분도 많이 타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무게가 무겁질 않아요. 그다음에 소리도 안 나고. 무게가 무겁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길래? 70kg요. 70kg. 네. 아, 네. 네. 그럼 성인의 뭐 몸무게 뭐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다 합쳐도 그렇습니까? 합쳐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원래 처음에 미국에서 만드셨던 그 스쿠터 형태의 네. 전기 스쿠터는 서서 타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그 스쿠터를 만들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좀 있죠. 원래는 그 서서 타는 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 세그웨이가 먼저 하겠죠. 아하. 네, 2발짜리가. 네. 근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다 좋아요. 이 하이텍이고, 네, 그 테크놀로지 있어서 밸런스를 하고 다 가는데 플라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소프트웨어 글리치가 있어갖고 이게 제어를 못해갖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고 난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정면에 넘어지니까 얼굴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서서 타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밸런스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바퀴를 한 바퀴 더 붙이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이게 모양도 더 이쁘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세그웨이를 결국은 나중에 이겼죠, 그래요.
마치 그 불의 전차에서 나오는 그런 전차의 이미지가 네. 좀 정확히 제가 옛날 배너 영화를 보고 아하. 배너 영화를 보시면 배너 야채를 타잖아요. 네. 그 보면 거진 비슷한 유사한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럼 뭐 경찰이나 뭐 군인분들은 그걸 타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많이 좋아요, 미국에서는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찰들은 특히 관광지 같은 가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경찰인지 다가가기가 힘든데요. 이거를 타고 있으면 다가가기가 쉽대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이 폴리싱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누가 많이 쓰냐면요, 관광 경찰들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서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금방 눈에 띄어요, 이게 디자인 자체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그런 포트롤용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은 갖고 계시는 개발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건가요? 어떤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단형도 있고 뭐 오픈카 형태도 있고 뭐 그런 네, 건가요?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1차 T3가 단점이 전륜구동이었어요. 근데 네, 장점도 있어요. 전륜구동이라 지대에서 돌고 그러는데 장점은 파워가 조금 약했어요. 그다음에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완해서 새로 만든 이 T3가 3륜구동에 그다음에 가격은 반 가격. 그다음에 주행 거리는 2배. 그래서 다시 그 프로 타이어를 만든 게 몇 개 있습니다. 아직 지금 시중에 나오지는 않았죠. 시중 나지 않고 시험 중입니다. 네. 눈에서도 가고 모래에서도 가고 그다음에 산에서도 가고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는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그 허가를 받고 네. 또 시판을 할 때도 그렇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상당히 쉽습니다. 네. 네. 자동차보다는요. 그럼 누구나 살 수 있습니까? 면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네. 제가 2발하고 3발한 이유가 특히 3발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3발을 제가 특히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법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발 이 디바이스가 되면요. 뭐가 되냐면 2발하고 똑같은 법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주에 들어가면 전기 자전거 들어가고요. 어떤 주에 가면 전기 오토바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가 법규가 상당히 낮죠. 근데 4발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4발로 하게 되면 자동차냐 아니면 골프카트냐. 자동차도 아니고 골프카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 주행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배터리 문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낳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그 전기차용 배터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를 해오셨는데 현재는 지금 가끔 배터리 화재가 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ESS 화재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요.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사람 타는 거나 이런 이 집에 들어가는 장비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화재가 한 건이라 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자동차 회사 분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네, 아직 시행착오고 아직 그 저도 2006년도, 2007년도, 1999년도에 이런 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시스템은 배터리가 소형 시스템이라 금방 해결책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문제는 다 지금 인터넷 보나 신문 보면 나오겠지만 원인을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완전 전소가 돼서. 근데 간단합니다. 딱 정확히 배터리 화재는 3가지예요. 과충전, 과방전, 외부 충격이요. 그 3가지만 막으면요, 99.9%는 화재를 이 위험성이 적는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그럼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은 그 소비자들이 요즘에도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럼 그 세 가지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소비자들은 모르죠. 그거를 특히 요즘에 킥보드의 화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재 나는 화재는 그건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국내 자체 배터리나 팩들은 전부 다 인증 이 절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옛날보다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수명이 있어요. 끝까지 못 씁니다. 3년 쓰면 버리세요. 아, 3년. 네. 보통 금방 보통 집에서 쓰는 뭐 파워툴이나 뭐 여러 가지 쓰는 건 3년 틀면은 버리세요. 1000번 충전하면 버리세요. 자동차용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배터리도 많이 조심하는데 지금 수명이 한 7년, 10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자동차 배터리를 갖다가 다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러 회사들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려고 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제가 20몇 년 써보니까 수명 다 된 배터리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아무 쓸데가 없군요. 화재 위험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네,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쳐 쓸 수 있어요. 근데 고쳐 써봤자 수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전기차 문제가 앞으로의 10년 후에 자, 이 중고차 전기차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3천만 원 주고 배터리를 새 걸 낄 것인가. 아니면 이 폐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차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실제 대표님께서 모든 그 제품들을 만들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저희만 직접 만듭니다. 직접. 그러니까 기술자분들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아하. 네. 그럼 실제 그러면 그 프레임부터 해서 배터리 뭐 장착, 네. 전체 그 설계 이런 것까지 다 하시나요? 네. 아직까지 설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설계는 적어도 20년, 30년 정도 경험이 있어야 설계를 하지요. 10년 갖고는 저희는 그 초보라고 합니다. 일단 20년도 안 되고요. 적어도 30년 정도 배터리하고 이게 경험이 있어야 무슨 설계를 갖다 맡기고 하죠. 안 그러면 초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평택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네. 앞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렌탈이나 또는 판매를 하실 텐데 네. 지금 아시아 국가나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네네. 네. 어떤 지금 조금 일지 모르지만 지금 동남아시아가 지금 굉장히 특히 전기 오토바이 쪽으로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가 이 교통수단인데요. 근데 그 나라보다도 한 나라를 가보니까 아주 적은 나라고 아직 시작은 안 해서 백지화라 시작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나라가 라오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를 갖다가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오토바이가 성공을 시키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전기 오토바이는 충전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네. 빨라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10분 충전 그 배터리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소하고 같이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한번 그 충전소를 갖다 깔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라오스 곳곳에 이제 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네. 이제 그 원래 만드셨던 네.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거기 공급하게 되면 훨씬 더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쓸 수 있겠군요. 그것도 있고 저희는 솔직히 현재 있는 오토바이를 갖다 컨버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있는 오토바이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엔진 떼어내고 가스 탱크 떼어내고 배터리 끼고 모터 끼면 1차로 현지에서 바로 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있는 오토바이를 갖다가 컨버전해서 쓰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2차로 하는 게 거기에 맞게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현재 나온 오토바이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현재 상용되는 오토바이나 전기 스쿠터는 그 나라 쓸 수가 없어요.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네 사람이 타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맞게 다시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라이더분들 또 배달하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쓰시는데요. 네. 그쪽 시장에서는 이런 전기 오토바이를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되는데 첫째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보니까 딱 5가지예요. 첫째 경제성이요. 저렴하지 않으면 안 삽니다. 두 번째 편리함이요. 불편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불편하면 안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구성이요. 고장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AS가 잘 돼야 돼요. 지금 동네 돌아오시면 전기 오토바이 이 정비소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게 지금 배터리 교차 스테이션인데 그것도 회사마다 다 표준화가 안 돼서 다 하니까 결국은 그것도 아마 하다가 한 회사 빼놓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키가 급속 충전, 그다음에 충전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자회사가 있으십니까? 네네. 네. 어떤 집이 미국이고 네. 회사가 미국이고 사업을 네.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미국 사업이 훨씬 더 편하죠. 네. 그럼 미국에서도 판매하고 이 렌탈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안 하죠. 네. 지금은 이제 준비 중이고요. 네. 네. 지금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그 미국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픈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품 갖고 출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배터리 아까 얘기하시다가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10분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제가 이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안 믿죠. 보통 제가 사기치는 데 하는데 간단합니다. 배터리는 첫째 보통 배터리가 아니고요. 배터리 종류가 틀려요. 배터리를 넣어주는. 네, 종류가 틀려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네. 현재 있는 NCM 계열도 아니고요. 네. 인산철도 아니고 네. 좀 색다른 배터리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배터리를 갖다가 계속 이 종류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장점은 이거예요. 급속 충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보다 거진 10배 이상이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인산 배터리라고. 아닙니다. 인산철도 아니고 네. 네, 새로운 배터리인데. 뭘로 만든 건가요? 새로운 소재예요. 네. 그런데 장점이 3가지가 있어요. 수명이 보통 배터리보다 3배, 4배가 길고요. 시험해 보니까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5도까지 운영이 가능해요. 현재 다른 배터리는 마이너스 10도 되면 거진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어요. 현재는 비싸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커요. 이 똑같은 배터리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는 이거보다 1.5배가 용량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용량이 작고 그다음에 비싸요. 그렇지만 이 배터리 갖고 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거진 15년, 20년이 가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 온도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아요. 근데 거진 요즘 한국 분들은 이거 보여주면 제가 말하면 제가 사기쳤을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배터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급속 벌써 충전 만들었고요. 네. 스쿠터를 만들었고 상용해서 충전기 만들었고 시험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이 배터리, 전기 이 모빌리티를 만드는데 상당히 나는 누구보다도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술력보다 오래 해서 경험이 많은 거죠. 이 배터리는 아무나 갖다 줘도 못 만듭니다. 이거 진짜요. 그래서 이걸 갖고 수십 년 연구를 하고 이걸 해보고 터뜨려보고 그다음에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머줄들 만들어보고 해보고 해봐야 이 경험이 늘지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좀 하시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제가 지금까지 창업한 게 12개를 했거든요. 사업체 회사만. 네, 지금까지요. 네, 그래서 옆에서 말리질 않죠.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또 M&A 시키고 또 M&A 사고 이런 걸로 아시는 상장하고 또 상장시키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남 안 하는 걸 해야죠. 네. 저는 플라스틱 재활용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플라스틱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플라스틱 갖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나와 있는 플라스틱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경제성이 안 돼서 그걸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기업들이 이윤만 생각하지 않고 이 테크놀로지 갖다가 이 개발을 더해서 하면 진짜 현재 있는 플라스틱을 갖다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플라스틱만 아니고 폐타이어도 지금 폐타이어를 갖다가 지금 다 버리거나 아니면 태우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연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연 없이 탄소 없이 거기서 에너지를 배출할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하네스한 에너지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기 모빌리티의 그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기 모빌리티가 따로 있고 전기차가 따로 있거든요. 네. 두 개가 저한테는 두 개가 좀 틀린 연관성인데요. 전기차는 솔직히 보면 지금 1세대 전기차라요. 앞으로 한 7, 8년 후면 상당히 혼란이나 혼돈의 세계가 올 것 같아요.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2%, 3%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면 실패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지금 이 1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수명이 7년, 8년, 10년밖에 안 가고 그다음에 그 충전소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충전도 빨리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충전이 빨리 안 되니까 편리하질 않아요. 그다음에 전기값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좀 없어지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폐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중고차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가솔린 중고차는 지금 딴 나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중고차 수출이 50% 늘어났고 새차 수출도 60% 늘어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자동차 정비소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폐업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런 지금 정비소가 다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정비소들이 없어지고 전기차 정비소가 과연 생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한 7, 8년 후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혼돈의 시장이 올 겁니다. 전기 모빌리티는 어떻습니까? 전기 모터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네. 1인용 시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실버 시대가 늘어나고 오히려 소형차는 늘어나는데 아마 대형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배터리나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약간은 좀 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이 전기 모빌리티 우리 회사 제품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모빌리티 제품도 제품이지만 지금 현재 개발한 배터리 갖고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희는 선두로 나가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또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새로운 마켓이 열린 데가 있어요. 미국에 내년부터는 2024년 7월부터는 소형 엔진을 못 쓰게 됩니다.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잔디기계, 예초기, 송풍기 모든 게 전기로 바뀝니다. 저번에 미국 가니까 벌써 홈디포에 가보니까 다 전기로 거진 90% 전기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오히려 파워툴 마켓,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마켓이 더 성장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소형화되고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시장이 더 큰 게 네. 지금 로봇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이 음식 나는 로봇, 네. 무슨 로봇, 네. 드론 모든 게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안 들어간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배터리 회사를 갖다가 따로 하는 이유가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고 배터리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그래서 수명이나 충전 시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만약에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으면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포기 안 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는 건 포기하지 말라. 실패는 없다. 그래서 실패는 포기만 해야 실패 있거든요. 포기를 안 하면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다리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잘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바심 나도 안 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다 이 타임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진짜 즐겨서 하라. 진짜 싫은 일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평생 일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일로 삼아서 하라. 그게 최고의 인생의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아니고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재밌어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돈보다 취미생활이에요. 아무쪼록 미국 평택에서 네. 성공을 하신 것만큼 또 미국에서 성공을 하신 것만큼 아주 이 전기 모빌리티 분야에서 네. 상당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년 전 미국에서 전기 스쿠터를 개발하신 이후에 오랫동안 전기 모빌리티를 연구해 오시고 개발해 오신 남기영 대표님 모시고 이 분야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